정부의 대출 억제 의지가 생각보다 거센 듯합니다. 가계부채가 3천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더 이상 부채 증가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인 듯한데요. 금리 인상에도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장될 기미가 보이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와 거래 중인 대출상담사분에게 확인된 내용만 살펴보면 50년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30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간이 줄면 당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과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축소해 무리한 연끌을 통한 신규 주택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부 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취급하지 않으면서 캡 투자까지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동시 진행을 하거나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추석 이후 이사가 예정된 분들은 갑작스런 변화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매수 문의를 하던 분들은 한도가 얼마나 축소되고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출상 담사분들은 아직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나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은행마다 정책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하반기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는 상반기와 비교해 조건이 나빠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 7월 연기됐던 스트레스 DSR이 단계도 9월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줄이기가 본격화될 듯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5월 5천 건을 넘어서더니 6월에 7천여 건, 7월 8천여 건을 넘었는데요. 거래량이 늘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워낙 고가의 거래가 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부동산 과열이 가져온 3천조 원의 어마어마한 가계부채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제에 더 악영향을 주기 전에 관리하는 것도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축소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보다 더욱 양극화될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지 시장을 꾸준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특히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둔촌 올핀 픽파크 포레온의 잔금 진행 상황과 전세 물량의 변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정부나 은행의 대출 관련 내용에 큰 변화가 생기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투자가 긍정적 수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